안녕하세요, 주엘러스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네스트 호텔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픈을 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인기를 끌고 있는 호텔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훌륭한 건축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나도 낡은 것이 티가 덜 나거나 오히려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마감재들을 많이 사용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스트 호텔도 예상대로 단순히 외관 디자인이 꺾여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뷰를 잘 감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를 한 것이 외관 디자인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죠. 몇 가지 인테리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각 침대 방향이 가장 좋은 뷰를 향해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침대와 책상과 소파가 하나의 가구로 이어져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세로 방향으로 욕실과 침실을 분리해줬다는 점인데요. 내부 같은 경우에도 낡은 티가 거의 안 나는 노출 콘크리트, 무늬목 소재를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름과 반대로 무늬목 소재는 처음 제작을 할 때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낡으면 낡은 대로 멋스럽게 낡아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호텔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마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을 좀 영리하게 잘 사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크리트가 차가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지난번 보여드렸던 호텔과 마찬가지로 눈에 직접적으로 발광이 되지 않는 형태의 매입 조명을 사용을 했죠. 간접 조명 혹은 매입 조명, 그리고 은은한 빛을 낼 수 있는 패브릭 펜던트를 설치를 했고요. 간접 조명이 객실 전체를 따라서 일자로 쭉 들어가니까 은은한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공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호텔의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입구 쪽에 커다란 장이죠. 옷을 넣을 수 있는 키 큰 장이 없다는 점인데요. 굉장히 독특하게 욕실 안쪽에 키 큰 장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객실의 형태가 좁고 길기 때문에 미니바를 좀 넓은 면적으로 배치를 한 것도 좀 독특한 점 중 하나네요. 입구에는 미니바가 가로로 긴 방향으로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우드 결의 필름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무늬목은 실제 나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패턴이 자연스럽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 거의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인조적인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모서리 부분이 좀 약해서 잘 까지는 것이 단점인데, 여기도 보면 유사한 컬러로 조색을 해서 실리콘으로 보수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멀하게 보이는 비법 중 하나는 상판을 별도의 마감재로 분리를 시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보통은 인조 대리석이나 대리석으로 좀 더 관리에 용이한 상판을 따로 사용을 하는데, 몸통과 똑같은 무늬목으로 다 마감을 해줬죠. 미니바도 그렇고 이쪽 테이블도 그렇고 책상도 마감재를 통일시켜줘서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색깔 차이가 크게 날 확률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필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시점이 달라지면 색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무늬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수를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실제 나무이기 때문에 물에 좀 취약하다는 점이죠. 컵을 많이 올려둘 수 있는 부분에 무늬목을 사용을 했다는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과감히 도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구를 붙박이 형태 제작식으로 해서 이동이 힘든 점이 단점일 수는 있는데, 또 영리하게 앞에 쿠션을 분리를 해놔서 이쪽 모듈은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게 제작을 해놨죠. 아이디어가 들어간 부분 중에 하나가 욕실로 들어가는 도어인데요. 하나의 도어를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절반은 욕실, 그리고 절반은 침실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욕실을 한번 보면 마감재들을 사양을 낮췄다고 해야 될까요? 상판 같은 경우도 그냥 깔끔한 기본 화이트 인조 대리석을 사용했고, 벽 타일 같은 경우도 화이트 기본의 이 직사각형 형태의 타일을 부착을 했죠. 천장도 보통 도장으로 마감을 하는 것에 비해서 도배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습기가 있는 공간에는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마감재가 꼭 고가 사양이 아니더라도 깔끔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디자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직사각형 타일 같은 경우도 가장 기본의 형태이지만, 이런 매질을 어떤 색깔을 넣느냐, 타일의 방향을 세로로 또 돌려서 부착할 수도 있고, 같은 마감재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세면대의 깊이가 얕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이 수전을 뒤쪽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우측이나 좌측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 폭이 좀 더 좁더라도 세면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전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이제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깊이를 좀 더 얕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옷걸이도 상당히 귀여운 제품으로 잘 넣어줬죠. 이렇게 레버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수전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물을 켜고 잠그는 온오프, 하나는 물 온도를 조절하는 레버로 되어 있습니다. 냉수와 온수로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조절해서 물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샤워실도 동일하게 기본 화이트 벽 타일이 사용이 됐고요. 욕조가 이 건물의 형태를 따라서 오각형으로 생긴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형으로 욕조를 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히 딱 맞게 넣기가 쉽지는 않겠죠. 정해진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문해 놓은 욕조를 넣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정말 정확하게 딱 맞춰서 넣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이 두껍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타일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졸리컷 시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재료 분리를 시켜주는 쫄대, 이 재료 분리대를 따로 대주게 되는데 보통 많이 쓰는 스텐의 소재가 들어갔으면 굉장히 어색했겠죠. 이런 것들도 잘 챙겨서 같은 색상으로 맞춰주면 훨씬 더 미니멀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이제 아래 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욕실에 이제 간접 조명을 넣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간접 조명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욕실 안내문에 보면 미끄럼에 주의하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뭐 호텔 관리 차원에서 써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욕실 바닥 타일을 고를 때 주의하실 점이 미끄럼 정도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쪽 바닥 타일도 우둘두툴한 눈슬립이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더 미끄러운 것도 있거든요. 폴리우레아 계열 줄눈으로 보이는데 관리가 용이한 소재의 줄눈을 넣어놨네요. 이쪽은 화이트 타일에 이제 화이트색의 줄눈을 넣어놓은 거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계열이지만 관리가 더 용이한 진그레이 색깔의 줄눈을 넣어놨죠. 줄눈 색깔만 바뀌어도 완전히 느낌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실버 포인트로 들어간 조명도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귀여운 제품으로 잘 들어가 있네요. TV 매립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쪽은 반매립식으로 이제 적용이 돼 있죠. TV 두께가 점점 더 얇아지면서 완전히 매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TV 두께만큼 돌줄이 되는 형태인데 한 130에서 150 정도 깊이를 파주고 브라켓 정도만 매립할 수 있는 형태로 이 벽을 제작을 해줍니다. 아래쪽에는 사운드바 사이즈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작을 해줬죠. 사전에 주의해야 될 부분은 TV와 사운드바를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을 뒤쪽으로 보내서 연결을 해줘야겠죠. 가구 디자인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런 모서리 부분인데요. 굳이 애를 써서 한 번 더 빗각을 만들었죠. 만약에 직각으로 떨어졌다면 좀 더 답답하고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지나다닐 때 좀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겉에는 좀 더 진한 브라운 톤으로 객실의 분위기를 잡아줬는데요.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배치다 보니까 이제 안막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패브릭 뒤쪽으로 안막천을 대서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커튼이 적용되어 있고요. 저 레일을 자세히 보이면 이제 엇갈려서 들어가 있죠. 커튼을 완전히 쳤을 때 중첩시키면서 이 이음새가 완전히 가릴 수 있게 햇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형태로 레일을 설치해 놨습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새들어오는 게 싫다면 레일을 엇갈려서 설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측 창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죠. 저렇게 넓은 면적을 가져가려면 창호를 시스템 창을 넣어야 되는데 넓은 것도 장점이지만 일반 창호에 비해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보통 샤시를 열 때 도어가 위로 들려서 이제 문을 여는 형태입니다. 레버를 돌리면 창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강력하게 밀폐가 되는 거죠. 일반 창호보다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냉기를 더 잘 막아줄 수가 있겠죠. 인테리어에서 이제 어떤 소품들을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시계 같은 것도 같은 컬러를 지닌 우드로 놓아주면 훨씬 더 일체감이 있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휴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소파의 패브릭 톤과 컬러를 맞춰줬죠. 은은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패브릭 펜던트를 적용을 해놨네요.
이런 받침판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상의 각도에 맞춰서 비정형의 형태로 제작을 해준 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죠. 외관과 벽면에 사용된 노출 콘크리트도 그냥 콘크리트라고 해서 뭔가 공사가 더 쉽다기보다 평활도라고 하죠. 좀 밋밋하고 깔끔한 벽면을 만드는 게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패브릭도 가죽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이고 무늬목도 필름보다는 따뜻한 느낌이고 이런 콘크리트의 차가운 느낌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입니다. 소파의 패브릭은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이 들어갔고 벽체는 콘크리트 그레이고 때문에 저 커튼의 색상을 고르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이보리나 브라운 톤으로 가면서 따뜻한 느낌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그레이 계열을 가져가면서 통일성을 더 줄 것이냐. 침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톤을 선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벽면을 노출 콘크리트나 타일이나 패널이나 그런 마감재로 부착했을 때의 장점은 이런 걸레바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이 하나가 안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반대쪽은 도장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걸레바지가 들어가 있죠. 타일과 인조대리석과 카페트가 만나는 부분인데 이 카페트보다 인조대리석의 높이가 살짝 높아야 마감이 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물 청소를 생각했다면 타일의 단이 더 낮아지는 게 맞겠지만 이 앞쪽 부분은 물 청소가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 같은 높이로 가고 카페트 쪽에서 살짝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 것 같네요. 호텔에서 리모컨도 디자인에 저해가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패브릭 케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잘 숨겨줬죠. 집에서 벗어난 느낌을 주는 게 호텔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모컨을 어떻게 숨기느냐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게스트호텔 객실을 살펴봤는데요. 전략적으로 디자인을 잘 잡은 요소들이 곳곳에 보이네요. 인피니티 풀이라던가 식음업장이라던가 이런 컨텐츠들을 좀 풍성하게 채워준다면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매력적인 호텔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공간을 꾸미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듀얼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